변장을 하고 다카키는 사토에게 뺨따기를 맞았었죠.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사토와 일주일간 같이 일을 하다 죽은 한 형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게 변장을 했기 때문이었죠. 여튼 그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3년 전 메구레 반장님은 작년까지 특수기동대에서 별종이라 불리던 사내가 강력계로 배속됐다며 마츠다를 소개하는데, 마츠다가 중간에 반장님 말을 끊더니 오고 싶지도 않은 곳에 배속받아서 기분이 영 좋지 않다며 그만 말하라 합니다. 인성이. 다른 형사들도 이 발언을 듣고 당연히 그를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죠. 메구레 반장님은 사정이 있는 친구라며 마츠다를 사토 형사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6일이 지나도록 이 둘의 사이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토 형사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죠. 사토는 답답한지 화를 내다 마츠다가 문자를 치는 걸 보게 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남들에 비해 손가락이 빠른 편이라고 하네요. 애인에게 보내는 거냐 묻는 사토, 적군인가? 이 말에 받을 수 없는 친구한테 보내는 문자라며 우리에게 아군임을 확인시켜줍니다. 4년 전에 먼저 날아가 버린 친구라 말하죠. 그렇게 둘은 경찰청에 도착해 다른 임무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자기 좀 빼달라고 말하는 마츠다. 오늘은 이곳에 남아 받을 게 있다고 말하죠. 그게 뭐냐고 묻는 사토. 마츠다는 경찰청에 1년에 한 번씩 숫자만 달랑 적혀오는 팩스가 있다 들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1년째인 날이죠. 3년 전의 팩스에 숫자 3, 2년 전이 2, 1년 전이 1. 그 숫자 팩스는 장난으로 보낸 게 아니라 폭탄의 카운트다운일 거라 말합니다. 이때 올해에도 어김없이 팩스가 왔다 가져오는 시라토리. 메구레 반장님은 이번엔 무슨 숫자냐 물어보는데, 이번엔 숫자가 아닌 수수께끼 문구가 적혀있는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나는 원탁의 기사다. 어리석고 교활한 경찰관들한테 고한다. 오늘 정오와 14시에 전우의 목을 애도하는 재미있는 불꽃을 쏘아 올리겠다. 일을 맡고 싶다면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72번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겠다. 라는 수수께끼의 문구. 이를 보고 형사들은 당황해하는데, 마츠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나갑니다. 사토는 마츠다에게 어디 가냐고 묻는데, 마츠다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며 서둘러 관람차로 향하죠. 72개나 되는 자리가 원반형으로 있는 거라면 하이드 쇼핑몰에 있는 그 관람차밖에 없어. 여기는 하이드 쇼핑몰. 경찰이 도착할 때쯤 관람차 제어실이 폭발합니다. 아직 팩스 경고의 시간까지는 30분이나 남아있는데 말이죠. 관리인은 경찰에게 제어실이 폭발했고 이로 인해 관람차를 멈출 수 없게 됐다 합니다. 다행히 손님들은 모두 내렸다고 하네요. 마츠다는 재빨리 72번째 관람차를 조사하는데 폭발물을 발견합니다. 다가오는 다른 형사들에게 오지 말라 말한 뒤 자기 혼자 관람차에 탑승하고, 사토는 걱정하며 마츠다를 부르는데 마츠다는 괜찮다 말하며 이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라 하며 문을 닫습니다. 걱정하는 사토에게 메구레 반장님은 마츠다는 작년까지 특수기동대 폭탄물 처리반 소속이었다 말해주죠. 폭탄 예고 시간까지는 앞으로 6분이 남은 상황. 경찰은 마츠다에게 폭탄을 맡기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파 틈에서 누군가 원격 조정을 해 다시 한번 제어실을 폭파시켜 관람차를 멈추게 하죠. 사토는 걱정이 돼 관람차 안에 있는 마츠다에게 전화를 하는데, 방금 전 폭발 진동으로 인해 의자 밑에 있던 폭탄의 스위치가 켜졌다 말합니다. 수은 레버라는 폭탄으로 구슬이 굴러가 전선에 닿게 되면 폭발하니 자신이 해체할 때까지 절대로 관람차를 움직이지 말라 말하죠. 폭발까지는 5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마츠다는 이 정도의 폭탄쯤은 3분 안에 해체하고도 남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쯤은 3분 안에 해결하고도 남아. 그런데 갑자기 말이 없는 마츠다. 사토는 무슨 일이냐 묻는데 마츠다가 다시 입을 열며 말하죠. 용감한 경찰관이여, 너의 용기를 칭찬하여 상을 내리겠다. 또 하나의 커다란 불꽃을 어디서 쏘아 올릴지 힌트를 주겠다. 힌트는 폭탄이 터지기 3초 전에 말해주겠다. 건투를 빈다. 폭탄 액정에서 나온 문구라 합니다. 시간에 맞춰 폭탄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폭탄을 멈춰 액정의 전원이 꺼지게 된다면 범인이 주는 힌트를 볼 수 없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말하는 마츠다. 폭발범은 처음부터 경찰관 하나를 이 관람차 안에 가두고 이 글을 보게 만들어 희생시키게 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 말합니다. 그 증거로 마츠다가 올라타자 제어실을 폭발시켜 관람차를 멈추게 했죠. 이 말은 범인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인파 속에서 범인을 구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폭탄은 대충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 말하는 마츠다. 처음 온 팩스로 유추해 봤을 때 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말하죠. 그리곤 그 병원에 관한 건 힌트를 보고 연락해 주겠다 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폭발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1분. 사토는 어떻게든 구하러 가려 하지만 반장님은 너무 늦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사토를 대피시킵니다. 남은 시간 3초. 범인이 예고했던 대로 문구가 액정에 나타나고 마치다는 특유의 빠른 손으로 자판을 치는데 그렇게 예고한 폭파 시간과 함께 관람차는 폭발해버립니다. 폭발과 동시에 사토 형사의 폰에 문자가 오고 힌트뿐 아니라 폭발이 3초 남은 상황 동안 두 번째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을 정확히 추리해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 문자 뒤엔 사토를 꽤나 좋아했다는 문구도 적혀있네요. 그렇게 경찰은 마츠다의 죽음으로 알아낸 병원으로 가 폭탄을 찾고 더 큰 피해를 막게 되죠. 이것이 3년 전 마츠다에 대한 사토의 기억입니다. 다카키도 시라토리에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우연히 사토 형사와 코난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사토 형사는 지난번 소녀탐정단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줘서 맛있는 걸 사주러 가고 있다고 하네요. 다카키와 시라토리는 가게 어딘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보 전화가 와서 가게 안을 샅샅이 조사하고 나오는 길인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죠. 시라토리는 아무래도 장난 전화 같다며 그만 가보겠다고 차에 타는데 운전석 위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쪽지를 본 순간 차가 폭발하고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마츠다 형사의 순직 그리고 끝나지 않은 테러편이었습니다. 저는 큐절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